2912일의 기다림, 일본 유학파 두산 육성 롯데 재기, 험로의 구조적 독해. 1. 육성 선수라는 시작, 기회의 구조와 그 한계. 현도훈의 KBO 진입 경로는 일반적인 신인 드래프트와 다르다. 일본 독립리그를 거쳐 두산 베어스의 육성 선수로 입단했다. 이 경로가 갖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이후에 8년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가 명확해진다. 육성 선수 제도는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에게 프로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대신 정식 계약 선수보다 낮은 지위와 불안정한 기회를 전제로 한다. 드래프트 지명 선수는 구단이 지명권과 계약금을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관찰과 기회를 보장받는 암묵적 조건이 있다. 육성 선수는 그 보장이 훨씬 약하다. 더 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두드러진 성과를 내야 한다. 두산에서 5년 동안 1군 8경기에 그쳤다는 것은 기회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선수의 역량이 1군 수준에 도달했어도 이미 주전 선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강팀에서 육성 선수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다. 두산이 현도훈이 활동하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강팀 구성을 유지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강팀에서의 육성 선수 생활은 좋은 훈련 환경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1군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 환경이기도 하다. 2. 롯데 이적이 열어준 구조적 가능성. 두산과 결별하고 롯데가 손을 내밀었다는 서사는 감동적이지만 이것을 순수한 서사로만 읽으면 중요한 구조를 놓친다. 롯데는 왜 현도훈을 영입했는가? 특정 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투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뒤 가능성을 발현하는 사례는 KBO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됐다. 이것은 해당 선수의 역량이 이적 후에 갑자기 향상됐다기보다 이전 팀의 구조가 그 역량이 드러날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육성 선수에서 출발한 현도훈에게 두산은 충분한 실전 기회를 주지 못했다. 롯데는 그 기회를 줬다. 롯데가 현도훈을 영입할 당시 팀의 투수진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은 드래프트 상위 지명 투수들로 로테이션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팀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자원에게 더 열린 시각으로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선수 입장에서는 팀 이적이 커리어 전환점이 되는 구조적 이유다. 2023년 32경기, 2024년 37경기 등판이라는 수치는 롯데가 현도훈을 실제로 유의미하게 활용했다는 증거다. 퓨처스 누적 경기 수의 증가가 결국 1군 기회로 이어지는 경로는 기회가 역량을 키우고 역량이 다시 기회를 만드는 선순환의 구조다. 3. 2025년의 역주행, 커리어 최저점의 위미. 2024년 퓨처스 에라 2.60이라는 수치가 2025년 9.36으로 폭등한 것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다. 에라가 3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투구 메커니즘이나 심리적 상태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신호다. 무엇이 2025년을 그토록 어렵게 만들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현도훈 자신의 발언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전에는 더 강한 공을, 더 좋은 공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런 욕심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이 발언이 특정 시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5년의 에라 급등과 이전 시즌의 1군 등판 경험이 만들어낸 심리적 압박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1군에 처음 올라가서 에라 9.00을 기록한 경험은 이후 투구 심리에 복잡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욕심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투구를 방해하는 악순환이다. 이 악순환은 이 군으로 내려가서도 지속될 수 있다. 2025년 퓨처스 에라 9.36은 그 악순환이 이 군 환경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구간은 현도훈 커리어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많은 투수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팀이 그들을 포기한다. 현도훈이 이 구간을 통과해 2026년 반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개인의 위지뿐만 아니라 팀의 인내도 함께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4. 기계처럼 던지기, 투구 철학의 전환. 삼진이나 구속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말 기계처럼 던지려고 노력 중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겸손이나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투구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함축한다. 투구에서 결과에 대한 의식이 과정에 개입하면 메커니즘이 흔들린다.
삼진을 잡으려는 의식이 강해지면 구종 선택이 결과지향적으로 변하고 배구 전략이 일관성을 잃는다. 구속을 높이려는 의식이 강해지면 팔 움직임이 경직되고 오히려 구속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기계처럼 일하는 표현은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준비된 투구 루틴을 반복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 접근 방식의 전환이 코치의 조언에서 촉발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현욱 코치가 편하게 던졌으면 좋겠다 고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코치가 문제의 원인을 기술보다 심리에서 찾았다는 의미다. 그 진단이 정확했고 선수가 그것을 받아들여 실제 변화로 이어진 것이 올 시즌 5경기 무실점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KBO에서 부진 투수가 반등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기술적 변화보다 투구 마인드의 단순화가 더 빠른 효과를 낸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1군과 2군을 오가며 오랜 기간 기복을 보인 투수들에게 이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기술은 이미 갖추고 있었지만 그 기술을 결과에 대한 욕심 없이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5. 박진 이탈이 만든 공간, 팀 맥락과 기회의 타이밍. 현도훈의 반등에서 개인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롯데가 5선발과 롱리리프를 오갈 수 있는 자원인 박진을 토미 존 수술로 잃고 이민석도 1군과 2군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현도훈이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는 것은 팀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발견이다. 기회는 준비된 선수에게 주어진다는 명제는 야구에서도 유효하지만 그 기회가 실제로 생기는 것은 팀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박진의 부상이 없었다면, 이민석이 안정적으로 1군 자리를 지켰다면 현도훈이 14일에 1군에 올라올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타이밍이 커리어의 분기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현도훈이 이 기회를 활용해 5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은 준비가 된 선수가 기회를 붙잡는 이상적인 패턴이다. 이 패턴이 지속되는지는 더 많은 표본이 쌓여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8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912일이라는 숫자는 야구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선수가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찾아온 첫 승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하는 사랑의 말로 마무리됐다는 것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